그동안 많이 가까웠던 걸로 보였던 김무성, 문재인 두 여야 지도자들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붙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몇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 김무성, 문재인, 문재인, 김무성 두 여야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간에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전에 국회에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회 상황 먼저 가봤으면 좋겠네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논쟁 관련된 얘기인데 국회 상황 오늘 이랬습니다.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당정회의에 제공됐던 그 자료 제출을 지금까지 지금 거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관께서 거부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정당의 정당 활동을 위해서 교육부가 마련한 자료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른 정당에 그 자료를 제출한 예가 없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행법상 위반이거든요. 어떻게 관행을 내세워가지고 실정법 규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처방은 용기를 내서 장차관 같이 가셔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진의 수집사관 말씀드리는 것이 드라마 평화를 찾는 데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시키세요. 얘기를 하시죠. 조용히 해요. 얘기를 시키세요. 같은 말이야.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렇게 듣기 싫으면 귀 막고 계세요. 용기를 갖고 저한테 가십시오. 하면 우리 망합니다. 그 얘기 하세요. 저보고 대통령한테 그 말을 전하라고요? 이 당정 자료를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발언 시간이거든요. 동료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방해를 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지금 반말하신 서른 의원님 이 자리에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야당을 전혀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독단의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불통의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오늘 저랬는지. 뭐 자료가 있나 보죠? 네, 11일 날 당정에 보고된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 네. 이게 있는데 왜 여당한테만 보여주고 야당은 왜 안 보여주냐?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지필진의 이념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지필진이 네. 그 좌파 진영으로 치우쳐 있다. 네. 이런 분석 보고서가 왜 여당 의원들의 손에만 가고 우리한테는 안 주냐? 그랬더니 여당에서는 그거 당정 자료인데 왜 야당에 보여줘야 되느냐? 못 보여준다. 황 회장관도 그건 못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서 야당이 지금 저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교문위가 결국 파행을 빚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금 봤던 영상 중에 딱 귀에 남는 것이요. 관행을 이유로 실정법을 어길 겁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당하고 정부와 그 여당이 나눈 오간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거는 법 위반이다 그 얘기죠. 그런 거죠. 사실 당정 자료가 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은 야당에도 공개가 됩니다. 그냥 기자들한테도 배포가 되고 네. 뭐 대부분 무슨 뭐 가뭄 대책이라든지 메르스 네. 대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네. 이것만큼은 지금 여당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네. 야당은 이거 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박성훈 의원 어떻습니까? 저거 굉장히 은밀한 내용인가요? 실제로 교과서 만드는 분들의 성향, 이분은 너무 좌파고, 이분은 중도적이고, 이분은 우파고, 그런 거 다 분석을 했나 보죠? 아마 그 분석 내용이 담겨 있는데 네. 이제 그것이 공개되면 네. 이 자체가 분석이 편향돼 있다. 네. 그리고 또 이 분석은 누가 했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마 공방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아마 공개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당정에 보고된 자료고 저것이 공식 자료라면 전 개인적으로는 그 야당에게도 같이 공유해서 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이제 관행이란 이유로 여당과 정부가 나누고 보고 있던 그런 정말 비밀스러운 비공개 내용도 앞으로는 야당한테 줄 각오를 하고 문서를 생산하고 네.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근거로 지금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네.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공개를 요구할 저는 권리가 있다고 보고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옳은지 같이 오히려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예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 뭐 국정화가 될지 안 될지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부의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정부 예산에 분배하는 과정이니까 여당, 야당 다 알고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오늘 이 내용 때문에 한 발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교과서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사이가 좋은 듯 해보였던 여야 지도자가 아주 또 안 좋아졌어요.
자, 서로 선친 그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감정이 상해했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결국은 두 분의 상대가 친일 그리고 독재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이 이번 이 교과서 사태의 그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근거를 벗어난 무례의 극치다 하는 점을 문재인 대표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례의 극치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대까지 올라가서 공격하는 것, 이 정도까지 논의가 진척이 돼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가 네. 법조인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헌법을 보면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 잠깐만.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현규환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대통령의 뜻을 전했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같이 만나자 회담을 제안한 거네요. 총 5명이 만나자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네. 5자 회동을 갖자.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는 시간은 목요일 한 22일쯤이 될 것으로 유력한데 네. 아직 새정치연합에서 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안은 했는데 네. 아직 새정치연합 쪽에서 답을 주지 않았는데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5자 회담보다는 네. 여야 대표만 참석하는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뭐 이래서 3자 회동 쪽으로 지금 좀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일단 청와대 쪽에서는 노동개혁 법안이라든지 네. 내년 예산안 처리, 협조 이런 거 당부하고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 그리고 나서 야당이 원할 경우에 더 많은 논쟁 아마 교과서 문제도 포함이 될 것으로 그런 문제까지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야당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대통령의 저 제안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중국의 전승절에 갔다 와서 중국이 경도됐다. 네. 그게 아니다. 미국에 가서 한치 빈틈없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KF-X라든지 여러 또 현안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떤 그 방미 방중 외교의 어떤 성과와 함께 또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야 대표들에게 네. 같이 설명할 거 하고 협조를 당부할 건 당부하고 네. 특히나 지금 교과서 문제로 어떤 올바른 교과서를 후대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명제에는 반대할 수 없겠지만 네. 그것의 방법을 놓고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좌편향이다 아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거다라고 하는 서로가 추상적인 공방만 벌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우리의 그 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에 기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네. 이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안 된다면은 지금 노동개혁이라든지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도 지금 하나도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네. 국민을 생각해서 지혜를 모으는 작업은 반드시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저런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하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했었어요.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저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야당도 설득하고 또 야당도 자신들의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어쨌건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이 안을 내놨네요. 네. 오늘 개각도 있었고 이런 선제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야당은 받아들이겠죠. 근데 여야 원내대표는 빼고 당 대표만 가는 걸 원할까요? 네, 그런 형식으로 결국은 일단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또다시 평행선을 그을까 봐인데 이걸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듯이 빨리 장차관 대통령한테 가세요. 나라 망한다 그러세요. 라고 장차관들을 압박했거든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책임 있는 여야 대표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만나면 최소한의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무엇이라도 하여튼 내놓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는요. 메시지를 저렇게 해석하지 못하는 게 지금 속보 자막에 나오지만 문재인 대표가 현기현 수석을 만났는데 청와대 제안은 못 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제안을 환영한다. 빨리 만나자 이러는데 문재인 대표는 만나자는 말은 못 들었다. 현기현 수석만 만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문재인 대표는 뭘 들은 건지 네. 또 헷갈립니다. 이게 이 부분.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기환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야 대표를 만난 건 저희가 알았는데 야당 대표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회동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했는데 못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문재인 대표하고 기자들이 만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아니 만나긴 만났는데 그 얘기는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막을 저렇게 뽑았는데 네. 저게 문재인 대표가 진짜 못 들은 건지 왜냐면 이종걸 원내대표하고도 현기현 수석이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오자회담에 좀 와주십시오. 네. 뭐 오자회담보다 삼자회담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문재인 대표한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표는 그냥 그 말을 그냥 흘겨들은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는 게 어려워서야 과연 만났을 때 얼만큼의 진솔한 얘기가 나와서 서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본론으로 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 또 문재인 대표 그동안 저희가 좀 영상도 준비했습니다만 굉장히 관계가 좋은 듯해 보였거든요. 자, 이 장면 기억나시죠? 자, 으르렁 거리다가도 이제 까꿍도 하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저런 장면이었었잖아요. 예, 보육교사 행사에 가서 저렇게 네. 간지럼도 세우고 주고요. 와가지고 저렇게 웃다가도 또 정색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뒤로 돌아서 이번에는 저 김무성 대표가 간지르고 어깨를 주무를 차례죠. 네. 정치가 저런 것인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네. 지나가다가도 또 아버지 얘기할 때는 또 정색을 하고 또 교과서 문제 할 때는 또 대놓고 또 싸우고 그런 모습이 네. 자꾸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결국 교과서 논쟁 나오니까 당신 아버지들이 원래 독재하고 친일하던 사람들이니까 교과서도 그 모양 그 꼴로 쓰려는 건 아니야라는 게 문재인 대표의 속뜻인 거죠. 그렇죠.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미리 사례 이제 지리 짐작을 하고 네. 그렇게 만들 걸 뭐하러 만드느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네. 공방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표가 자꾸 그 조상을 들먹이면은 네. 오히려 자기 말의 정당성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그 말 하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무성 대표가 무슨 친일 행위를 하고 독재 행위를 하는지 네. 그걸 공격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네. 조상이 그랬으니까 당신도 당연히 친일하고 독재할 거 아니냐. 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법조인의 태도로서 연좌제 금지라는 그런 헌법상의 대원칙을 무시한 네. 다른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그걸 결국 할 말이 없으니까 조상을 들고 나온 거 아니냐. 네.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교과서가 과연 문제인가? 지금 현재 이른바 좌편향으로 사실이 왜곡돼 있다는 교과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문재인 대표는 생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문제는 있다.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방식이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가 네. 그것이 본질적인 출발인데, 네. 이러한 논의를 제껴놓고 당신 아버지 친일하고 독재했으니 그 여당 대표 대통령 아버지들이 지금 친일하고 독재했으니 그런 교과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문 대표의 생각이고 네. 무엇보다도 논쟁의 지금 방식이 순서가 전혀 어그러져서 인신공격적이고 네. 아까 연좌제를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은 그 논리의 아주 그 비약이고 이것은 건강한 논쟁이 안 되고 저런 논의를 제기하니까 당장 새누리당에서 오늘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어느 의원이 뭐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장인이 빨치산이라서 그 당시에 네. 교과서를 검정 방식으로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좌편향으로 몰고 갔느냐라고 하는 역시 질 낮은 이런 수준의 네. 그런 논쟁밖에 안 되는 네. 이런 것이 지금 대로 주고 서로 말로 받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6.25 전쟁 원인 저희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그럼 문재인 대표는 내가 볼 때 현재 7종류, 8종류의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문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검인정 체제나 다른 방식으로 바꿔놔야지 국정화는 안 된다. 네. 이렇게 현재는 얘기를 해왔죠. 이게 또 뭐 엉뚱하게 기업적으로도 문제가 퍼질 수 있는 게요. 김무성 네. 새누리당 대표가 이랬어요. 네. 좌편향 교과서로 뭐 일컬어지는 미래엔, 두산동화 이런 거 기업 사주들이 오너들이 관심 갖고 봐라. 네. 왜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되면 또 기업적으로도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교과서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와 그 김무성 대표 사이의 논쟁, 결국 선친까지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표가 손해를 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논점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교과서가 옳은지, 과연 그 대안이 국정교과서가 옳은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 마지막 10번째 순서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